푸드투데이에 전에도 여러 번 인사를 우리 독자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학교 급식에 큰 문제가 발생했죠. 지난 토요일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풀무원 계열사에서 만든 냉동 케이크입니다. 냉동 케이크. 이걸 먹은 학생들이 한 2,161명 이렇게 식중독 발생한 걸로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학교가 55개 학교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그런 결과를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를 엄중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뒷북만 치고 있는데요. 이 식품 문제에 대해서 또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저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지금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학교 급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결국은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게 대규모로 식중독 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이 그런 취약점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업체 처벌한다고 해서 학교 급식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무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유수한 식품업체 아니겠습니까? 위생, 안전 얼마나 많이 신경 쓰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학교가 그런 대량 생산된 어떤 식품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 방어 체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식약처보다도 교육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 또 학교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사태 앞으로도 해마다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첫째는 한 10여 년 전, 2006년도로 기억합니다. 2006년도에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CJ 푸드, 식재료, 불량 식재료 납품 사건. 그 당시에 CJ 푸드에서 대량 급식 센터를 통해서 수십 개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그러자 여론에서 난리가 났죠. 또 국회, 교육부에서 참 그 대규모 식중독 사태에 대한 수습 때문에 한 두세 달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느냐 하면 학교 급식을 외부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조리시설을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직접 학교장이 직영하는 체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해마다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식중독 사태는 줄어들지 않았죠. 금년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가려운 데는 등인데 엉덩이를 긁은 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CJ 푸드라는 외부에서 반입된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있었지 학교 내 조리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을 하든 직영 운영을 하든 조리시설에서 어떤 위생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리시설의 어떤 주체를 바꾸면 이 문제가 사라질 걸로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한 셈입니다. 아마 그 당시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엉뚱하게 학교 급식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학교 식당을 무리하게 수조 원의 해마다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 직영제도로 바꿨습니다만 아직도 똑같은 문제는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외부 요인, 즉 어떤 식품업체에서 어떤 식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가급적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 학교 당국이 그러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급식은 원물, 다시 말해서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이런 원물을 구매를 해서 학교 내 조리시설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학교 식당 이 직영 체제에서 지금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조리 종사원 분들을 전부 다 이제 학교가 직접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리 종사원 분들이 전부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엄청난 그 근로 조건 개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가 여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조리시설 학교 이 식당에서 이 조리 종사원들의 근무 강도 이거에 대한 불만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사실은 일반 식당의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조건이 호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힘들다 하면서 이제 급여를 올려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학교 식당에 가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들어오는 식재료들이 거의 다 뭐 식당에 와서 뭐 따듬거나 무슨 뭐 씻거나 할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뭐 조리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좀 근무 강도를 낮춰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메뉴를 짤 때도 보면 예를 들면 후식을 줄 때 뭐 사과를 주겠다 하면 사과를 몇 박스 이제 사다가 껍질을 까고 또 절단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힘이 들잖아요. 그 껍질 까고 그 뭐 씻고 이런 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냉동 케이크 같은 건 쉽거든요. 손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각 학교마다 대부분 비슷한 지금 추세인데요.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매 이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공산품 식재료 구매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공산품 구매 비율이 40% 이상 되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 50% 내지 60%를 공산품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선을 구입할 때도 수산물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공산품으로 구입합니다. 농산물인 경우도 그렇고요. 또 축산물도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닭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요리를 많이 이제 학교에서 쓰는데요. 이거를 축산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으로 구입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공산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풀몬 같은 이런 식품회사, 대규모 식품회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대량 생산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냉동 케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처럼 가공식품, 외부에서 이미 제조된 이런 식품을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육부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학교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 식당에서 일어난 모든 그 위생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오더라도 외부에서 공급된 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장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장님들이 제재를 받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원재료를 구매해서 학교 내 조리시설에서 조리해서 학생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주는 것이 우리 그 교육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번 일어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크게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됩니다. 뭐 교육부는 남의 일처럼 말이죠. 현황 발표만 하고 뭐 업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결국 그런 것을 구매한 그런 시스템을 또 허용한 교육부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